안녕하세요, 여러분. 용산한 비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잊을 수 없는 무서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잊을 수 없는 무서움 경험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전해주신 과거에 있었던 두려운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심장을 찌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이 이야기는 한 친구의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는 어린 시절 산속에서 홀로 지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기이한 목소리와 정체불명의 존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 친구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고 금수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당시 영화를 나라와 오래가는 할아버지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보면 꼭 용돈을 주시는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외갓집에 가는 길은 항상 즐겁고 들뜨분했죠. 당시 사촌들도 같이 왔는데 횟집에 가서 다 같이 저녁 먹고 집에 와서 다 같이 잠을 자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축구, 정치 이야기 하시다가 고속을 하셨고 사촌들과 함께 노트북으로 새벽까지 무서운 영화를 다운받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께서 방에 들어오셔서 용돈을 주셨는데 저희가 보고 있던 영화를 보시고는 너희란 저런 게 무섭다고 물으시더군요. 당연히 공포 영화니까 무섭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뜸 할아버지께서 나는 80평호자가 잘 나서 어렸을 때 겪은 일보다 무서운 게 없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슬슬 영화도 질려보던 시간이라 할아버지께서 겪은 이야기가 뭔지 듣고 싶었습니다. 다들 생과자가 하나씩 이름을 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할아버지께서 10대였을 때 당시 집은 함정 북도에 살고 계셨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 고향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십니다. 다만 동네에 상식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고 큰 산을 등지고 있었으며 산 둔둔이 울타리를 치고 명소란 닭을 키우셨다고 하시더군요. 당시 동네에 할아버지의 동갑내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대부분의 10대들이 그렇듯 그 친구분도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다른 아이들보다 심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한번 퍼내라며 잠적병에 걸린 쟤처럼 입안으로 무엇듣고 손에 들린 건 다 던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동네 애들이랑 싸움이 나서 후미를 던진 적도 있었는데 등을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맞아서 이마에 구멍이 뚫린 적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친구의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만 보면 죄송하다는 말만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날이 가는 갈수록 점점 정도가 심해져서 주변 사람들도 죄가 손을 놔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진 건 몇 달간 비가 안 오는 가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집 옆에서 쥐인지 다람쥐인지 구워 먹겠다고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지폈는데 그게 하필 옆집 울타리로 불씨가 옮겨진 겁니다. 비가 아무도 따라 나무분 잡수고 주다 바싹 말려있던 날 바람까지 심하게 불어대니 삽시간에 불이 번져 집 예체가 홀랑 타버렸죠. 정작 바람이 부는 방향이 강해서 그 친구의 집은 멀쩡했고요.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 어떤 사람은 화상을 입어서 팔이 쭈글쭈글해졌고 머리카락에 불이 붙어서 머리가죽이 다 타버린 아줌마도 있었고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친구는 동네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쫓길 처지에 놓였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일집에 삭지우던 소 2마리는 화상 입은 집에 한 마리씩 주고 살고 있던 집도 다른 가족들에게 넘기며 겨우 무마했습니다. 집도중 마당에 동네에서 창고로 쓰던 곳에 대충 흙벽을 바르고 지붕만 얹어서 겨우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친구 어머니가 막걸리를 엄청 마시고는 외할아버지 집을 찾아와서 마등왕 때문에 너무 힘들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대요. 그 친구 아버지도 나중에 와서는 아주버님을 데려가려고 했는데도 내내 낳은 자식이지만 그 괴물 같은 놈이랑 살기 싫다고 발버둥 쳤답니다. 아무리 술을 먹었다지만 오죽 괴롭고 무서우냐 저럴까 싶었죠. 자식 새끼도 원비드는 무당보다 더 지랄이니 저럴만도 하다는 게 대부분 동네 사람들의 말이었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빌미로 그 친구 아버지가 열이 받아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집으로 쓰고 있던 창고로 들어가 자고 있는 친구를 정신을 잃을 때까지 두드려 패고 손이랑 몽롱 묶어서 산수부를 끌고 가서만 혼자 내려오신 겁니다. 다음날 할아버지께서 나무우리를 주려고 산 둔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친구가 영소문이 자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뛰어오더랍니다.
온몸이 흙이랑 땅으로 범벅이고 여기저기 긁힌 상처가 멀리서도 보이더니요. 손톱도 다 벗겨지고 깨져서만 처음에는 진짜 자기 죽이러 오는 줄 알았답니다. 아무튼 반나절 만에 발견된 친구란 그날 이후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변했는데 몸은 굶적하기에서는 목소리도 무기만해져서 사람들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칠 정도로 소심해졌답니다. 그 예가 완전히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었을 때도 친구는 여전히 소심하고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저렇게 변했나 싶어 친구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게 되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때문에 뒷산에 드심이 왔다. 절대 가지 마라. 딱 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너무 궁금해져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그 뒤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아버지께서 산에 있는 동안 밥이랑 물만 주고 갈 거고 짐승처럼 살던가고는 내려보셨답니다. 당시만 해도 전기도 없어서 어두워지자 코앞에 손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컴컴했죠. 처음에는 혼자 발버둥을 치다가 울다 지쳐 뻗어있는데 어느 순간 뒷가에 나무까지 비비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마치 자신한테 말을 거는 것 같더래요.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숨만 쉬고 자니 목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리는데 누군가 갈짝갈짝대는 것 같은 말이 들리더네요. 뭐 보루 없다. 물 못 멀지 너보를 여기 안 온다. 우리도 손님들 너를 부모 주군아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점점 무서워지니까 밧줄을 풀려고 용을 쓰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사대리를 치는 것처럼 커지면서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내가 여기로 고로 떠볼 자 힘좀 됐어. 그러다 갑자기 엿들이는 나뭇가지가 또 꺾이면서 얼굴을 긁는데 늦가을에 이파리 하나 없이 바싹 마른 나뭇가지가 얼굴이 피땀이 될 때까지 긁더랍니다.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데 갑자기 또 말을 했죠. 그런다. 멍을 소리는 녹지조더고 굶기 있는 너보다 아닌가? 뭐 냄새야. 근데 어딘다고. 옆에 있는 이게 뭔지 몰라도 곧 자기를 뜯어먹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몸이 전혀 죽을 각오로라고 몸을 디디면서 밧줄을 흔드는데 나중에는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밧줄을 잘겐잘게 짚지르죠. 어느 순간 밧줄이 뚝 하고 끊어졌는데 도망치려고 해도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않더래요. 손이랑 발이 계속 엎도는데 새까만 숲속에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계속 뛰어서라도 도망가려고 열심히 허우적거렸답니다. 근데 저만 보니까 자기가 도망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땅을 타고 있더랍니다. 보라, 집들 보라, 고리를 못 잘 곳이다. 보호를 뜯어라, 같이 자자. 어찌나 무섭던지 오줌을 싸는지 숨을 쉬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디선가 장딸이 오는 소리가 들렸고 순간 근처에 덧장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때부터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해서 무작정 산을 내려가는 방향으로 나달렸죠. 그 순간에도 등 뒤에서 뭔가 채찍처럼 철썩철썩 몸을 때리는데 제 속상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살 가지고 내놔라, 고기 내놔라 등 그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러다 염소 울타리를 보고는 그 안으로 뛰어들었는데 자다마던 염소들이 자기가 숨어지니까 그 주위로 몰려들었죠. 그리고 염소 무리 속으로 들어가 쭈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자기가 만난 그게 사람이 아니라 군령 귀신이라고 했죠. 할아버지께서는 그 귀신이 악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죽을 때까지 뜯어먹는 요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사고도 안 치고 정말 착해졌다고 하더군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과거의 두려움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동시에 무서운 경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음산한 비밀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